등차 수열은 항들을 연결하면 직선이 되고요. 등비 수열은 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비율과 관련되어 있죠. 그러면서 연금의 형과 얘기도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을 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출처는 마풀교과서고요. 등차 수열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. 여기 보면 4개의 항해합이, 그다음 마지막 4개의 항해합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자, 항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전 이 정보만 갖고도 AN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. 왜냐?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푼다기보다는 시간을 얼마만큼 쓰느냐, 이제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든 답은 나올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정확하게. 여기 차이가 3이니까 여기는 n-3이었을 거고 여기가 134입니다. 자,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. 지금 보면 첫 번째 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항은 공차가 증가했고 n-1번째 항은 공차가 감소했으니까 같을 거예요, 값이. 저는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이 총 4개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. 그렇죠? 왜냐면은 얘의 합과 얘의 합과 얘의 합과 얘의 합이 같으니까. 따라서 위아래를 더했다는 것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이 4번 계산한 것과 같다는 뜻이고요. 이런 다음에 문제 해결로 바로 갈 수 있죠.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2분의 항수의 첫 항과 끝 항인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60이니까 항수가 13개다라는 것은 누구나 빨리 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해서 아예 일반항까지 찾아버리겠습니다. 지금 보면 첫 번째 항, 네 번째 항, 그 다음에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,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이 또 마찬가지로 같을 텐데 그럼 얘네들의 합은 13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얘네들의 합은 1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쓸게요. 방금 전에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, 근데 그 n번째 항이 13번째 됐죠. 그게 아까 4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13이라고 했으니 둘을 빼게 되면 뭐가 되죠? 13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니까 공차가 9개 있는 것이고 그게 27이니까 D는 3이다. 이런 얘기죠. 이 얘기는 이런 데서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n번째 항이 첫 번째 항으로부터 이 얘기를 저는 n 빼기 1은 얘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 13 빼기 4는 9다 이런 얘기. 즉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p번째 항과 q번째 항을 빼게 되면 물론 등차 수열일 때 이땐 p-q의 공차니까 13번째 항에서 네번째 항을 빼면 당연히 공차가 9개 있는 것이다. 등차 수열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죠. 자, 그러면 다시 얘는 첫 번째 항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가 3개 더해진 것. 그러면 첫 번째 항도 나오죠. 2라고.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무리 져서 1번 조건에서 항들을 연결하면 직선인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2다.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겠죠. 첫 번째 항이 맞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13번째 항은 38. 그러면 이 조건도 맞게 되니까 이런 정보들로부터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도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얘기를 하고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것이 최대한 계산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다. 두 번째 얘기도 처음 두 개의 항의 합이 얼마고 마지막 두 개의 항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12이고 n-1번째와 n번째 항의 합이 38이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. 얘네 둘의 합과 공차 증가하고 공차 감소하고 같으니까 결국
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은 바로 50을 반으로 나눈 25겠구나. 25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, 그러니까 그쵸? 그 다음에는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.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항수의 첫 번째 항과 끝번째 항, 그것이 150 나누면 6, 따라서 항수는 12개 라고 할 수 있고, 여기서도 뭐 더 나갈 수 있어요. 어찌됐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. 여기까지 등차수열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, 등비수열 얘기도 잠깐 할게요. 자, 등비수열 얘기를 잠깐 해보면, 자, 여기 9가 있고, 그 다음에 다음 번째 항, 마지막 항은 90인데 관찰을 해보면, 자, 얘는 9에다 공비를 곱한 거고, 얘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90이 돼야 되니까 R분의 90이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얘네들의 곱이나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즉 A1과 A10의 곱이나 얘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, 얘를 공비로 나눈 거, 얘도 계속 같겠네요. 무엇으로 같습니까? 815로 같습니다.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쌍 5개를 곱했다는 얘기가 되죠. 5쌍이 있으니까. 그러므로 A1에서 A10까지의 곱은 810의 5승이다. 뭐 이런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이런 류는 어떤 질문으로 갈 것이냐. 조금 일반화하면, 그렇죠. 일반화하면 여기 X가 있었고, 자, 특징은 짝수계입니다. 홀수계까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고요. 그러면 얘네들의 곱이나 얘 둘의 곱이나 또 둘의 곱이나 또 둘의 곱이나 다 계속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A1에서 A2n까지 곱은 첫 번째와 끝의 곱이 XY고, 그 다음에 또 이거와 같은 것으로서 두 번째와 EN-1 같을 것이다. 결국 X 곱하기 Y가 n쌍 나오니까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.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한 이 방식에 대한 얘기가 연금의 현가라는 건데,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을 포커스 두고 외우는 거는 의미를 두지 마세요. 두 가지 정보를 얘기하겠습니다. 1월 1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. 지금 올해 12월 31일은 다음 해의 1월 1일과 같이 취급을 하자라는 전제조건 하에 어떤 사람에게 매번 A1씩, 또 그 다음 연도에 12월 30일에도 A1씩 계속해서 N번을 준다라고 합시다. N번을 준다라고 한다면, 그런데 너한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. 이거 그렇게 받을래? 아니면 지금 전화를 받는 지금 순간 다 받을래? 지금 전화 받은 순간 이 증서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받자, 그게 연금의 현재 가치, 다른 말로 현가라고 합니다. 현가. 그러면 지금 이것을 미리 땡겨 받으면 얘에다가 뭐라 그럴까요? 얘가 있고 얘에다가 그것에, 자,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이율이 있을 거예요. 이자를 받는 비율. 그걸 R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지금 1회차에 만약 지금 받는다고 했을 때, 지금 받아서 이자를 붙이면 A라는 값이 되어야 하니까 이 녀석의 1월 1일 가치는 R분의 A입니다. R분의 A예요. 자,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농도 문제 비슷한 건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100원이 있는데, 그 100원에 이율 10%로 뭐라 그럴까?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 100원이 있고, 그 100원에 0.1이 붙어서 더해진다. 그러면 여기는 100 곱하기 1.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1이 필요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,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, 자, 1월 1일 날 물 받았어요. 그리고 그거에다가 연율이 곱해져서 더해졌다. 이것처럼 지금 계산한 것처럼. 그러면 결국 지금 받는 돈
지금 받는 돈 1월 1일에 받는 돈이에요. 여기다가 1 플러스를 곱했을 때 A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결국 여기 지금 받았을 때의 가치는 1 플러스 R분의 A입니다. 자, 얘는 2년 뒤잖아요.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. 그러니까 두 번 계산이 되어서 A가 되어야 하니까 얘는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가 됩니다. 그럼 n번째 받을 걸 지금 받으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A가 돼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. 계산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은데 공비는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첫 항이고 1의 공비의 항수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 붙어서 이 금액이 될 걸 미리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자를 두 번 받아서 두 번 계산돼서 A라는 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얘다. 그것들을 전부 다 더했다. 그게 연금의 현재 가치 형가다. 이걸 설명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처럼 얘에다 공비를 곱해서 90이 돼야 되는 것처럼 얘는 그러면 90에 에다가 공비분의 1을 곱했어야 된다. 이 사고 방식의 적용이 바로 연금 형가라서 소개를 잠깐 해봤습니다.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가 중요합니다. 1년 뒤 A라는 금액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의 가치는 얘다. 2년 뒤 A라는 금액을 받았다면 그것의 현재 가치는 얘다.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. N년 뒤 A1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로는 이렇다.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.